지금 세계는 전쟁이 시작됨과 동시에 전쟁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최고 지도부를 직접 겨냥했고 군 지휘부 핵심 인물들이 동시에 제거됐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중심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국가 간의 전쟁에는 암묵적으로 넘지 않던 선이 있었습니다. 지도부 직접 공격은 전면전의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선이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단순한 노림수 이상의 계산이 있습니다.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상대를 가장 빠르게 약화시키는 방식, 바로 지도부 제거라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전쟁은 선언이 아니라 결심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전쟁의 시작이 선언에서 결심으로 바뀌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힘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이 됩니다. 예전에는 위기, 경고, 협상, 충돌, 이런 완충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제거가 표준이 되면 상대는 결코 경고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냐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점점 누가 더 센가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누르느냐로 바뀝니다. 이 전략이 성공할수록 세계는 더 위험해집니다. 이는 이제 많은 국가들이 지도부 생존 자체를 안보의 핵심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전쟁은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현대 전쟁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진행됩니다. 경제 제재, 군사 이동, 정보전, 사이버 공격. 이 모든 과정이 전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벌어지는 움직임 역시 이미 전쟁의 구성 요소들이 가동되어 지상군 투입 및 확전을 논하는 단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세계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충돌이 더 커진다면 그 다음은 어디인가? 여기서 한 번 더 현실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동에서 긴장이 커지면 전쟁이 실제로 번지지 않아도 세상은 먼저 가격과 보험을 바꿉니다. 이렇게 가격이 먼저 흔들리면 한국 같은 수출, 해상 의존 국가는 먼저 체감합니다. 해상 운임이 흔들리고 선박 보험료가 뛰고 에너지 계약의 조건이 바뀌고 기업들은 재고와 공급망을 다시 계산합니다. 즉, 포탄이 떨어지기 전에 경제가 먼저 반응하는 거죠. 이 변화는 중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긴장은 에너지 시장, 해상 교통로, 동맹 구조를 흔들고 결국 안보 균형까지 흔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동북아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지도부 생존을 전제로 국가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전선을 어떻게 이기느냐보다 지휘가 끊겨도 국가가 멈추지 않게 만드는 방식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온 겁니다. 지하 지휘 시설은 단순한 벙커가 아니라 지휘, 통신, 보고 체계를 분산시켜 한 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즉, 지휘 전달이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이동식 통제 체계가 붙으면 지도부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즉각 대응 가능한 미사일 구조는 준비, 승인, 발사 사이의 시간을 짧게 만들고 그 짧은 시간이 상대에게는 오판과 과잉 반응을 유발하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새롭게 접하는 전쟁 방식, 지도부를 겨냥하고 시간을 줄이고 결정을 강제로 당기는 구조에 북한은 이미 익숙한 국가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런 구조 앞에서 한국이 가진 시간도 같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결국 병목은 첫 24시간이고 그날 한국의 선택지는 연결 속도에서 갈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북아에서는 결정 시간이 더 짧습니다. 시간이 짧아질수록 오판의 확률은 높아집니다. 확인할 시간이 없으면 상대의 움직임은 징후가 아니라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공격으로 보이는 순간 방어는 방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제 공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위험은 큰 전쟁이냐 아니냐보다 짧은 시간의 오해가 얼마나 빨리 커지느냐에 가깝습니다. 이 대목이 길게 설명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치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이야기는 한국의 문제가 됩니다. 이제 한국은 전쟁이 나면 대응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는 방식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초기 대응 속도가 국가 생존 조건이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전쟁 선언, 외교 경고, 협상 단계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첫 24시간이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국가만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국가는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병목은 거창한 곳에서 터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더 센 무기가 아니라 더 빠른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연합지휘체계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정보가 얼마나 빨리 공유되느냐, 승인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이 세 가지가 늦어지는 순간 첫 24시간의 주도권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동북아에서는 그 시간이 더 짧습니다. 한국은 더 빨리 시험 받습니다. 지금 세계는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결정할 수 있는가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 안보 전략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억제력은 숫자가 아니라 실행 가능성으로 평가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벌어진 사건은 단일 충돌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방식이 표준이 된다면 앞으로의 위기는 훨씬 짧고 훨씬 예측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든 동북아에서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전쟁의 새로운 시작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시험받게 될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시작된 변화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